네,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석규 씨가 잠깐 왔다 갔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감자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는지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외에 또 궁금한 것들은 저희가 주식 콜센터에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2034로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과 또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송도현 대표와 함께 이 선거철의 정책주 무엇을 봐야 되는지 단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정치인을 누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정책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시장이 워낙 재미없다 보니까 테마, 특히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유아 관련주들이 상승하네요. 네, 어제 정부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난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저출산 관련과 그리고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예산 늘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 현상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약 70조 규모 정부 저출산과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된 그 규모는 약 70조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오늘 출산 관련된 부분만 본다면 저출산 예산이 46조 7천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저출산에 대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을 내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출생률이 0.83명을 현재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이 출생자가 이제 사망자보다 적다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바로 이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제 정부 저출산 관련한 아주 그 큰 폭의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출생률 0.84명 기록. 원래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나와야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요즘은 한 명 낳아서 잘 키워보자. 또 한 명도 안 낳는 비혼주의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72조 나쓴대요.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 왜 체감상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건지, 수혜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기가 개인적으로 좋은데 아, 많이 낳으세요. 저는 네.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둥이 아빠네요. 네. 그까지는 제가 그로 코멘트 하겠고요. 네. 예, 저출산 장려 정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조를 쓴다는데 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약 23조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취업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도 이제 주택 구입이라든지 여러 소득 부분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 주거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약 23조, 가장 많이 편성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동 돌봄 및 보육 지원인데요. 역시 그 부부가 요즘에는 좀 한 사람이 일하는 그런 가정보다는 그 계속적인 양 부모가 다 일하는 그런 구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 돌봄 및 보육 지원에 약 17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산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족 지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부의 또 주거 지원까지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종목을 보면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아가방도 있고 제로투세븐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세팅방에서도 꼽아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쭉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종목이 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로투세븐을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자, 제로투세븐은 이제 유아동복 및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코스메틱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궁중배책이라고 굉장히 사실 그 중국에서 유명한 네. 그런 제품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아동 스킨케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샤워 크림이라든지 관련된 스킨 워셔 같은 그런 제품이라 보면 되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향기도 좋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왜 많은지 알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궁중비책 제품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중국과 그리고 한국
쪽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조금 더 수혜를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인구는 많지만 이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그동안 써오다가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들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역시도 중국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로투세븐이 또 수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로투세븐이 이제 주가가 좀 급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유아 의류 제조 및 판매라는 업체고요. 옷을 주로 판매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방이라든지 뭐 디어베이비라는 브랜드, 에드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로투세븐과 함께 아가방 컴퍼니 대표적인 이야기 해주셨고요. 유아용품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아용품 서비스 시장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좀 더 소중하겠죠. 네. 특히 중국의 아들을 소황제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만큼 품질이 좋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산 규모와 상관없이 그런 품질적인 부분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고급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정부나 중국 정부는 저출산 극복 현상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 과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유아동 시장이 점차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제 유아 관련한 정책을 꼽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이번 선거만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친환경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또 관련 종목들도 있을 텐데 살펴볼 게 하나솔루션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친환경 관련해서는 뭐 여러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근데 요즘에는 친환경 업종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화학 업종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업종이 그린 관련된 그린 케미칼 이쪽 목표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대부분 화학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 역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하나의 어떤 지금 상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주항공 네. 이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이다라고 좀 이미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부양책 통과 기대감에 따른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케미칼 부분은 북미 쪽에 텍사스 쪽에 한파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점진적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케미칼 부분이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그에 따른 추세를 이어서 상승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케미칼 쪽에 좋은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사업으로는 바로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폴리우레탄 이런 신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 사업. 이 부분이 뭐 하나솔루션 말고도 롯데케미칼 등등 이런 대표적인 화학 기업들도 이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수소 이런 친환경 사업을 또 확대를 해가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뭐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재 하나솔루션의 상승 배경은 케미칼 부분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기대감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며 오늘장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곧 발표가 나올 텐데 네. 그 안에서 한 몫을 게 친환경이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앞서 이야기한 하나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말씀드릴 업종은 좀 많은데 네. 일단 시간상 네. 두 업종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업종은 전기차보다는 대표적으로 배터리가 가장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조금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하나 제가 한번 골라왔습니다. 바로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 현재 말이 많죠. LG 화학과의 어떤 소송
그런 부분들도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20조 미만까지도 빠졌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접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아주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합의라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중장기 동력 자체가 케미칼 쪽 부분과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의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네.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어쨌든 배터리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도 많이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상공장 투자가 확정이 됐고 단일 규모로는 거의 최대 공장 수준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수주 규모도 거의 LG화학과 비슷할 정도의 수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SKIT 상장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 정책, 그 안에서는 SK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책은 저희가 계속 언급드린 건설인데요. 건설에서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키워드와 함께 또 관련한 종목들 전해주시죠. 네,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또 부동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부분을 좀 옥죄었다면 이제는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방향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경기 민감주가 업사이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 관련돼서 사이클이 업사이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최근 들어 많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은 조금 테마성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철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단기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좀 안정적인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접근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종목을 좀 본다면은 DLENC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자,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림건설이 이제 계속 분할이 돼서 이제 DLENC라는 이제 건설업 쪽으로의 종목이 재상장됐죠. DLENC를 본다면 DLENC는 이제 분할 이후에 중기 전략 자체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당 성향이 2배 이상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 비즈니스에서뿐만 아니고 이 디벨로퍼 및 정비 사업까지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주택 공급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정비 사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DLENC가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역시나 신사업도 친환경 사업입니다. 건설도 수소라든지 탄소 포집 사업, 이산탄소 포집 사업을 통해서 또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재미있는 종목을 하나 보고 싶은데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은 사실 건설사인데 지금 요즘에 거의 창투사 수준의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투자 실적이 600억 가까이 되는 평가 차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경영과 무차익 경영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재무 구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보 디자인이 이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공급 주택 수요 확대가 되면서 인테리어 쪽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책 안에서의 탑픽 종목들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성동은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